안녕하세요. 나한기래과 원장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신장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투석혈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식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현재 자녀 신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내 소변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내 기저질환, 당뇨가 있냐 없냐, 고혈압이 있냐 없냐, 고지혈증은 어떻냐 등등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딱 콕 집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밝히고 시작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직접 가까운 병원 혹은 자신을 상담해 주는 우리 주치 선생님과 함께 결정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나한기래과 원장 김대환이고요. 혈관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 과식하지 말고 술, 담배 안 하고 적당히 운동해라. 이렇게 말하면 실은 끝입니다. 더 이상 의사가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처럼 지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음식에 대한, 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짚어드리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좋은 식습관이란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뭐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긴 하겠다만, 어쨌거나 좋은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더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금연은 정말 피할 수는 없어요. 금연은 정말로 핑계가 없어요. 금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금연이 하나의 기호식품이나 취미처럼 해석이 돼서 어느 날 내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면 무자르듯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완벽하게 중독성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일종의 약품이죠. 약품. 중독성이 강한 약품입니다. 담배는요. 그래서 다른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금연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의 약의 도움을 좀 받아 적극적으로 금연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사지, 산책,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산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석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팔 마사지 하는 게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될 것,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거는 이제 체중 관리인데, 특히 복부 지방, 내장 지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운동으로 잘 안 돼요.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고요.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자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요. 가족이 있는 것도 스트레스죠. 다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숙면,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면을 좀 취하시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대원칙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좋은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같이 봐주셔 볼까요? 좋은 식습관이란 내용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단순당, 그리고 과당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쌀밥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칼륨 때문에 현미나 잡곡밥을 좀 피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따뜻한 쌀밥처럼 달콤한 음식이 별로 없죠. 그래서 부득불 하얀 쌀밥을 드셔야 되는 우리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은 찬 쌀밥, 즉 찬밥으로 드시면 밥 안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겨요. 찬밥은 식으면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끈적끈적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는데 이걸 우리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쌀밥을 드실 거면 차게 냉장고에 좀 안타깝지만 식혀서 드시는 찬밥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빵이나 국수는 최대한 피하시고 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수랑 빵 말고는 입에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드시는 것보단 적절한 투석 전후 체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국수나 빵은요, 양을 최소한으로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발판을 마련하는 에피타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입맛을 살짝 돋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빵이나 국수로 간단하게 시작을 좀 하시고 반찬을 좀 챙겨 드시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제 말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입맛을 돋구려고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정말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엔 내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떡이나 국수로 간단하게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좋은 단백질,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생선이나 계란, 특히 계란 흰자는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적고 인 함량도 적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이 보고이기 때문에 달걀, 생선 챙겨 드시는 연습을 좀 하기 전에 국수나 빵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은 투석 전이고 잔여 신기능이 있고 소변량이 나오는 환자분들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빵이나 국수를 최대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입맛이 없는 분들의 하나는 얘기예요. 입맛 막 좋으신 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과당입니다. 과당은요, 음료수에 많아요. 나는 탄산,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안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과일 주스를 건강 음료로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당, 과당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콜라나 사이다나 똑같아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다 똑같아요. 그냥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비타민, 그냥 비타민 C 하나를 드십시오. 무기질, 그냥 종합 비타민제, 칼륨 안 들어간 걸 하나 드세요. 절대로 건강을 위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이나 마트를 차라리 가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입이 좀 심심하면서 뭔가를 기분 전환용으로 마시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서 가끔씩 편의점 들어가는데요. 그 강렬한 유혹, 그리고 마실 게 없어요. 결국 탄산수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코스인데요. 탄산수 혹은 거기에 이제 직접 레몬을 좀 타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좋고요. 그나마 낮 시간대라면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그 설탕이 없는 블랙 커피 정도도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그 어떤 음료수,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각종 두유, 콩이 들어가니까 콩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유, 우유도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우유도 막 색깔 있는 우유, 혹은 과일 주스, 뭔가 미네랄, 이온 음료,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음료수는 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 과당, 단순당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밥이나 국수를 제가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너무 입맛이 없는 분들 중에 일부 입맛을 좀 돋구고 식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빵이나 국수를 조금 시작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찬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미국에서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의 고혈압 수치를 조절해주는 가장 좋은 식단으로 대쉬 식단을 선정을 했는데요. 대쉬 식단은 우리가 한국인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에 그냥 뭐 국에 미역국 같은 거에 나물 반찬 있고 뭐 고등어 한 손 이렇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한국인 식단입니다. 왜 대쉬 식단이 그런 고혈압을 낮추는 비밀이 있냐면 다양한 반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식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하나의 접시 위에 계란 오믈렛도 있고 포테이토도 있고 뭐 햄 혹은 좋은 거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빵이 있고 습 나오고, 그리고 정찬이라고 해봐 코스라는 게 되게 하나의 접시에 하나의 음식이 담겨져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식사 생각하면 어떻죠? 맞습니다. 다양한 반찬이 동시에 나오죠. 나물, 건어물, 그다음에 뭐 밑반찬이라고 하는 콩자반 이런 것들이 짜서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 등 단백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필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식사입니다. 즉, 반찬이 있는 게 한국 식사예요. 한국에서 먹었다고 한국 식사가 아닙니다. 배달 음식은 반찬이 나오지 않죠. 되게 하나의 음식이 나오고 끝입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피해라 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반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찬이 심심하고 밍밍하면 우리가 소금 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혈압을 올립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의 40%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고요. 다만 투석을 진행하면 몸에서 혈액을 계속 제거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던 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고혈압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의 중요한 기전은 혈액의 양,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이 중요한 기전이긴 하지만 혈관의 벽이 딱딱해진다든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고혈압의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고혈압이 내가 기존에 있었어, 투석을 하니까 고혈압이 좋아졌어는 내 혈관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남아도는 체액이 투석으로 인해 빠졌다라는 이야기라 혈관의 탄력도는 여전히 딱딱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고혈압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금,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 수분을 머금고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몸에 체액이 쌓이면서 고혈압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심심한데 어떻게 밥을 먹으란 말이지? 식초를 이용해 보세요. 식초.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식초가 좋은 게 신맛이지 않습니까? 레몬도 굉장히 신맛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큼한 레몬같이 이제 상큼한 걸 먹으면 더 이상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뭔가를 먹고 싶지 않아져요. 입맛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큼한 레몬인데 그 안에 설탕이 들어가서 약간 달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달한 레몬 어때요? 뭔가 더 먹고 싶어지죠? 단 음식은 다른 음식을 부릅니다. 그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오로지 단 음식이 단 맛이 없는 신맛은 신맛 자체로 입맛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입맛이 너무나 안 날 때는 뭐 사용하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간은 식초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고기, 단백질입니다. 고기, 단백질, 생선도 단백질이죠. 콩이나 두부도 단백질입니다. 반드시 드셔야 해요. 생선을 드시든
돼지고기, 고기 중에 이제 돼지고기가 좀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의 함량 그리고 지방의 함량 때문에 오히려 투석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도 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생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두부는 정말 좋아요. 식사마다 내 손바닥 정도 되는 양을 꼭 챙겨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투석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칼륨 수치인데요. 야채는 드시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생야채를 많이 드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한 번 정도 따뜻한 물에, 삶는 물에 데쳐서 드시면 대부분의 칼륨은 좀 씻겨 나갑니다. 대신에 마른 야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무청 말린 거, 우리가 시래기국이라고 하죠. 그거를 드시는 건 조금 칼륨이 높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나물 조리법에 의해서 한번 데치거나 삶는 건 거의 나쁘지 않아요. 다만 투석하시는 분들은 1주 혹은 2주에 한 번 내 본인의 칼륨 수치를 조절을 하시는데요. 이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내가 최근에 야채 혹은 과일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칼륨이 좀 올라갔다라고 알게 되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야채와 과일을 먹었지만 칼륨 수치가 유지가 된다라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야채와 과일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과일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일의 양이요, 껍질째 소량 한두 조각 정도 좀 드시면 좋은데 식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후식으로 단 과일 있잖아요. 수박이라든지 뭐 포도, 요즘에는 뭐 망고도 많이 드시고 멜론도 많이 드시는데 다 좋지는 않습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고하는 과일은 그나마 딱딱한 과일, 사과나 배 정도가 괜찮습니다. 그 정도가 좀 괜찮고, 식사를 너무나 하기 싫어, 내가 입맛이 너무 없어 라 할 때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하니 골고루, 약간 서운할 정도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입이 좀 침침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간식인데요. 문제는 견과류는 칼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땅콩, 호두 이런 게 칼륨 수치가 높아서요. 그 안에 있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오메가3 같은 거에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나 많이 드시면 역시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호두는 2알에서 3알 정도, 즉 손가락 4마디 정도 되는 견과류를 입이 좀 심심할 때 좀 드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레몬물도 좋은 간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운동은 타이밍입니다. 운동은 타이밍이에요. 물론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단 하루 중에 어느 때든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더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동을 좀 좋아해, 운동을 꼭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해요.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좋은 타이밍에 30분 운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그 타이밍은 바로 밥 먹고 나서 바로입니다. 이상하네? 어렸을 때 밥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소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 운동은요, 정말 격렬한 운동이고요. 식후 산책은 일상생활입니다. 식후에 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건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식후에 앉았다 일어났다 소파에서 한 50분, 60분 하는 건 그냥 일상생활이라고요. 식사 후에 절대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십시오. 소화시켜야 돼. 나는 소화를 시켜야 건강해져. 오해입니다. 오산이고요. 가장 잘못된 건강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식후엔 반드시 일어나 계십시오. 하지만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평균 연령이 65세고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허다한데 운동이나 갑자기 식후에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실에 서 계십시오. 집안에서 보행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 능력이 떨어지신 환자분들이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식후엔 우리가 이제 보조기라고 하죠. 케인이라고 하는 보조기 위에 그냥 서 계시라는 얘기도 합니다. 한 2, 3분 서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십시오.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언제 하시라고요? 식후에. 식후에 설거지 바로 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설거지를 하면 서서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체중을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까치발, 식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까치발까지 듣는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혹은 집 앞에 잠깐 3, 40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꼭 나가세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혈관 건강이 전신 건강이라는 얘기는 뭐 두말해서 뭐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뇌, 눈, 심장, 폐, 간 모든 장기는 다 혈액의 공급을 받고요.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장기는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 전달이 되죠. 대표적인 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망막병증, 눈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석하는 이제 말기 신부전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콩팥이 망가지는 혈관이 손상이 돼서 혈관에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 장기가 손상이 되는 건 결과적으로 혈관이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요. 혈관은 왜 고장이 나냐? 동맥이 막히는 건데 동맥이 막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맥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건 동맥벽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죽상경화가 있습니다. 죽상경화. 죽처럼 생겼다. 모양상의 죽, 우리가 먹는 죽이에요. 죽 모양처럼 생긴 경화예요. 혈관에 떼낀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서 동맥 질환을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상은 비가역적이라고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생기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투석을 해서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평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망가진 콩팥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학이 더 발전을 하고 우리가 노화를 정복하는 그 어떤 날이 오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과학은 망가진 혈관과 망가진 장기는 원복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투석하시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혈관 손상으로 뇌나 심장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 심근경색이 오기 때문에 이 투석하시는 분들의 사망이 47%나 발생을 하고요. 투석하시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단독질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의료보험이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암이라는 진단명을 하나로 뭉뚱그려 말할 뿐이지 폐암, 간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다양한 암들의 원인은 다 다릅니다. 폐암, 간암, 위암의 원인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사망률 2위 심근경색, 사망률 4위인 뇌졸중을 합치면 같은 원인, 즉 혈관이 고장이 나서 생기는 혈관 질환의 사망 단독 원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돌연사, 위험하죠. 돌연사 원인의 1위도 역시 혈관 질환, 혈관 손상이에요. 왜 고장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정답이 바뀔 수는 있지만 현대의학이 밝혀낸 2023년 9월까지의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5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혈관벽이 찢깁니다. 혈관은요, 세 겹의 그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종의 전선, 구리 피복 같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내막이고, 내막 세포는 굉장히 부드러운 세포로 되어 있어요.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줄 수도 있고요. 안에 충격을 완화시켜 주죠. 중간에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층은 혈관의 축 이완을 좀 도와주고요. 마지막
외막은 강력한 장력, 그러니까 구조를 지지를 해주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혈관이 어떠한 이유로 찢깁니다. 혈관이 찢겨요. 그러면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지방 덩어리, 노폐물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벽에 박힙니다. 혈관벽에 들어와요. 그러면 혈관벽 안에 들어온 콜레스테롤, 지방, 노폐물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죽종이라고 그러는 죽 모양의 때를 혈관벽 안에 끼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혈관 청소다, 혈관벽의 때를 없앤다는 표현이 의학적으로는 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혈관벽에 끼는 때는 마치 혈관 통로, 그러니까 빈 파이프 안에 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혈관이 3가지 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막 사이에 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혈관이 손상이 어떻게 되냐면 3가지의 막이 있는데 가장 안에 있는 내막과 중간에 있는 중막 사이에 때가 끼는 거라 그 때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손상은 비가역적이다. 한번 생기면 고치기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청소하는 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의학에서 혈관 청소하는 유일한 약이라고 알려지는 건 단 하나, 고지혈증 치료제, 무슨 스타틴이라고 끝나는 약밖에 없어요. 실은 우리가 아프시잖아요. 투석을 받으니까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야, 이걸 먹으면 혈관이 청소가 된대. 아, 이거를 먹었더니 뭐 병이 낫는데 하면서 좋은 거 구해주시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현대의학이 그 어떤 증명이나 인정하는 약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차라리 고지혈증 약, 스타틴 약 한번 드세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IT 말고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의료 시장입니다. 의료 시장은요,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크고요,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본인의 건강인데요. 즉, 전 세계에 똑똑하고 돈 벌고 싶고 잘난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학적인 연구를 해요. 그거를 사람 몸에 해석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고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자본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 투자가 되고 그거를 돌리는 게 바로 의학입니다. 그래서 야, 의사들은 약밖에 몰라. 의사들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 의사들은 정말 건강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제약회사에서 파는 약밖에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죄송한데 좀 멀리 하세요. 제가 장담컨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건강을 좋은 방법, 자연을 벗삼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내 몸을 자연 치유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거를 전 세계 인류, 대한민국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은 생각보다 많은 자본력이 여러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 거라 믿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혈관 손상의 기전은 고혈압이 혈관벽을 찢어요. 고지혈증하고 당뇨가 있으면 찢긴 혈관벽 안에 노폐물, 혈당,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박힙니다. 그 안에 염증 과정을 일으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이 염증 과정을 과속화시키는데, 잠깐 여담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나오는 많은 치료제들이,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는 영양식품들이 이 염증의 거의 90% 이상 몰려 있어요. 그렇지만 혈관의 손상 기전은 내막 찢김, 고지혈증이나 당뇨에 의한 콜레스테롤 침착, 이게 염증 방으로 가는 요걸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염증만은 단독으로는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들이 떡처럼, 죽처럼 엉겨붙어 죽종이라는 혈관을 뚱뚱하게 만드는, 혈관벽에 때처럼 끼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혈전이 대미를 장식해요. 자,
전상 혈관의 굵기가 어때요? 통통하지요. 하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밑에 축종이라는 혈관벽에 때가 껴서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염증 세포들이 신생 혈관을 만드는데요. 그 혈관이 안에서 터지면서 피떡,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탁 맞게 만드는 혈전까지. 이게 바로 혈관 손상의 기전입니다. 이 기전에 어떤 하나를 마치 매직 열쇠처럼 이 키를 넣고 돌렸더니 모든 게 눈 녹듯이, 봄 녹듯이 모든 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현대의학은 아닙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믿는 사람이고요. 현대의학을 믿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든지 바뀌고 새로운, 더 좋은, 더 나은 정보가 나올 때까지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위대한 거예요. 동양의학을 제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마치 1000년 전 이집트에서 3000년 전, 4000년 전 내려왔던 비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현대의학에서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면 이미 그 3000년, 4000년 동안 내려오던 게 더 좋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 기울여 주시고요.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이 정답은요. 간단해요. 고혈압 관리해야 돼요. 고혈압 관리. 아까 혈관 세포가 찢기면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노폐물로 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염증 반응으로 죽처럼 변하죠. 그래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강연을 보시는 우리 환우 보호자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고혈압도 아직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어. 나는 담배도 안 펴. 라고 할 때 요거 네 가지가 충족이 되신 분들은 골고루 적당히 드시고 많이 움직이세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 비유를 그래서 그렇게 드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 수 있을 창조적인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말은 쉽죠. 하지만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시도는 할 수 있으니까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처럼 참 어려운 건 없죠. 저도 체중 감량 늘 노력하고 있는데 다이렉트라는 연구가 있어요. 6년 동안 당뇨가 있는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예요.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그런데요, 두 그룹, 체중을 좀 덜 뺀 그룹과 체중을 좀 많이 뺀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사람들한테 당뇨 치료는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중을 많이 빼면 똑같이 당뇨 치료를 해도 당뇨병이 더 많이 좋아지더라라는 연구입니다. 체중 감량이 이렇게 중요해요. 체중 감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었냐라고 여쭤보니 골고루 드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원푸드 다이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혹시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원푸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리십시오. 원푸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요요 현상이 거진 90%, 100% 가까이 오고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드세요. 여기서 골고루에 담배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골고루에 과식 안 들어가요. 골고루에 들어가는 건요. 채소와 생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찬밥. 왜냐하면 우리는 흰쌀밥, 타석하시는 분들은 그 칼륨 때문에 이제 흰쌀밥 드셔야 되니까요. 찬밥 들어갑니다. 과일도 입맛 없을 때 좀 드세요. 당뇨 있는 분들은 끼니를 챙기시는 게 좋아요. 혈당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외과 의사죠.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들은 밥을 5분 이상 먹으면 혼났어요. 점심 수술 이렇게 할 때 점심 먹고 와. 그러면 10분 내로 와야 돼요.
가는 거 2분, 밥 먹는 거 5분, 오는 거 3분. 그래서 평생 밥을 계속 빨리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밥을 뭐 이렇게 15분 이상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이만큼,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만큼 한 수저를 씹습니다. 의식적으로. 뭐 물론 매 수저 그럴 수 없긴 한데 밥을 천천히 먹는 방법이 한 수저를 오랫동안 씹는 연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천천히 나이대만큼, 내가 50대면 한 수저에 50번, 내가 60대면 한 수저에 60번. 한 수 역시 60번 씹어보셨나요? 입안에 있는 게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60번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로 계속 음식을 입안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무슨 풍차 돌리는 것처럼. 입안에 침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음식이 죽처럼 넘어가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속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천천히 길어지면서 포만감도 쉽게 와서 과식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허전하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체중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75세 이상인 분들은 과체중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살을 빼야 돼. 체중을 관리해야 돼.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있어요.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 75세가 넘었지만 저체중인 분들은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뭐를 더 드셔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두부, 콩,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끼니마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간식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끼니 때 간식 대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마시는 음료 대용으로 당뇨인들 혹은 만성 신부전들을 대상으로 나온 그런 음료가 있어요. 간이식품 이런 분들은 식사를 거르지 말고 이런 걸 좀 드시는 게 단백질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소개시켜드릴 좋은 연구는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195개국, 전 세계가 다 들어간 거죠. 전 세계가 다 들어간 2017년까지 근 30년이죠. 90년부터 2017년까지 15개나 되는 식사 습관과 사망에 대한 연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요. 여기가 제가 굉장히 몇 번 더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연구긴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GBD 스터디에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좋은 음식을 더 먹어야 되냐? 나쁜 음식을 안 먹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답을 줍니다. 좋은 음식을 더 먹어야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좀 부족하지? 견과류와 우유와 전곡류가 부족한데 이거는 잘 사는 아시아, 아까 195개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의 하이 인컴인 일본, 그다음에 코리아, 그리고 싱가폴, 홍콩이 들어갑니다. 이 4개국에 대한 사람들은 건강한 식습관 대비 견과류와 우유와 전곡류, 통곡물인데요. 밀, 귀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현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덜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거 뭐 많이 먹고 있지? 역시 1등은 설탕 음료예요. 이 음료 시장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공육, 햄, 소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금 들어가고 붉은 고기, 소고기, 붉은 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죠. 그러니까 이게 붉은 고기가 오리고기까지도 붉은 고기에 들어가요. 근데 닭고기는 어떻죠? 하얗죠. 닭고기는 흰 고기입니다. 닭고기 좋아요. 닭고기 좋아요. 그리고 여담을 하나 드리면 지구를 지키고 혹시 싶으신가요? 너무 갑자기 제가 우리 건강 얘기하다가 심각한 얘기 하나요? 근데 요즘에 기후변화 심각하잖아요. 날씨도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뭐 멈추지 않는 큰 화재도 일어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있는데요. 지구를 지키는 제일 좋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야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닭입니다. 닭.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일 면적 대비 가장 적은 CO2,
지구를 지키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이 CO2 발생률이 제일 낮은 음식이 바로 닭이거든요. 심지어 인구 부양률도 제일 높아요. 물론 닭장 대량 사육하는 그 닭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하지만 지구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 닭고기가 가장 탄소 발생량이 적고요. 인구 부양률이 높고요. 건강에도 실은 좋아요. 흰고기.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식습관은 소금과 가공 육류가 과다 섭취되고 있습니다. WHO에선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을 권고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평균 소비량은 8.3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10년 만에 12.5g인가 13g이 되는 소금의 섭취량을 10년 만에 12에서 8로 떨어뜨립니다. 어마어마해요. 세계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게 외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저염을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런 건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가공육도 많이 먹고 있대요. 햄, 소시지 많이 먹고 있나 봐요. 부족한 건 전곡류, 아까 통곡밀, 귀리, 현미, 조 이런 것들인데 이건 투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죠. 그건 좀 차치하겠습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고요. 과일도 좀 덜 먹고 있대요. 이상하네, 과일 많이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과일값이 너무 비싸요. 아마 그래서 좀 많이 못 드시고 있나 봐요. 견과류도 좀 덜 먹고 있대요. 채소나 섬유소도 좀 부족하고요. 칼슘이나 다중불포화 지방산, 어렵긴 한데 그냥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우유도 좀 적게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어떻게 드시냐면 설탕 음료 피하세요. 슈가, 노노, 당 음료 피하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는 주스가 붙었다면 다 안 돼요. 주스가 붙으면 다 안 됩니다. 마시는 건요, 그냥 물만 드세요. 근데 나는 물 너무 밍밍한데 그럼 탄산수 좀 드셔보십시오. 탄산수도 너무 센데 그럼 레몬 좀 타서 드셔보세요. 보리차 좋아요. 보리차 좋습니다. 다만 보리차가 일부 칼륨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리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니고 다른 차는 칼륨 수치를 더 높이 올려요. 근데 보리차가 좀 덜 올립니다. 보리차 굉장히 좋고요. 과일은 그나마 딱딱한 사과가 배가 그나마 좀 낫죠.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바쁜 학생들 혹시 아침에 시리얼 챙겨주시나요? 안 돼요. 시리얼 안 됩니다. 다만 최근엔 아까 부족한 그 홀 그레인이라고 그러죠. 이 전곡물을 그냥 압착시켜서 만든 시리얼이 있어요. 걔는 괜찮아요. 걔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설탕이 들어간 그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걔는 그냥 설탕이에요. 걔는 건강한 음식이 절대 아니니까 시리얼 피하셔야 돼요. 청량음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믹스커피는 저는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오케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믹스커피가 두 가지 약점이 있죠. 하나는 그 설탕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카페인인데 한 잔 정도는 오케이. 왜냐하면은 그 밀크커피 한 잔에 설탕이 한 2g 정도, 1.5g에서 2g 정도 들어있는데 최근에 1g 이하로 떨어진 믹스커피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양을 적게 해서 하면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자청, 뭐 무슨 매실청 건강에 좋을 것 같죠? 꿀, 무슨 한우카 꿀, 천연 로얄 젤리 막 엄청 건강에 좋을 것 같죠? 꿀입니다.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냥 벌이 만든 설탕물일 뿐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간은 식초로 하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저는 차라리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반복적으로 들쓰지만 식이섬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쳐서 채소류 꼭 챙겨 드세요. 잡고기나 현미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투석을 내가 하고 있으면 칼륨 수치 때문에 잡고기 현미가 어렵죠.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하는데 칼륨 수치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계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내 혈액 검사에 따라서 어떻게 드실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섬유소는 혈당도 조절해주고요. 고지혈증도 좀 도와줘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이 칼륨 때문에 야채를, 과일을 너무 드실 수 없으면 저는 조심스럽게 비타민,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리고 오메가3 정도는 하루에 소량, 그러니까 적당량, 하루에 한두 알 정도는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맵기, 고등어, 좋은 생선, 갈치 뭐 이런 거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칼륨 때문에 야채를 잘 먹을 수가 없다면 영양제로 섭취하는 게 좋은데, 종합 비타민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엔 칼륨이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종합 비타민제 때문에 칼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비타민 B만 들어가 있는 영양제도 있고요. 종합 비타민제가 아니고 그냥 비타민 BC만 들어가 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나 오메가3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드셔라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건강을 좀 지키고 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의학 전반에 동의를 얻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 추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아까 견과류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투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손가락 4마디 정도입니다. 호두로 2알 반이고요. 땅콩으로 10알 정도입니다. 10알 내외라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진 않지만, 투석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두부랑 생선이 최고예요. 두부랑 생선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대두는 두부로 흡수하는 게 더 흡수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부로 섭취하는 게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부, 생선 요거 꼭 드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항전분이 찬밥에서 나오기 때문에 흰 쌀밥을 드시는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에게는 혈당을 좀 덜 올리기 때문에 좋고요. 나는 찬밥 정말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찬밥 너무 싫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쌀에 코코넛유를 좀 섞어서 조리를 하시면 저항전분이 생겨요. 코코넛유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식 같은 거 하면 가끔씩 식전빵 나오는 곳 있잖아요. 식전빵 드시지 마세요. 식전빵, 밥은 가장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반찬을 먼저 드시고, 나물, 식이섬유, 미네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두부, 고기, 생선을 드시고 밥을 드시는데, 한 입이 아니고요. 마치 코스 요리 먹듯이 나물 요리를 다 드시고 다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씹으면서 두부나 계란도 좋습니다. 계란 흰자나 생선이나 고기를 다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식전빵 같은 개념으로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은 끼니 대신에 드시고 후식으로는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금연하고 절주는 말에 무엇 합니까? 흡연, 이거는 백해무익, 정말 절대로 좋게 해석이 안 돼요. 중풍이나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술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 대사 능력상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소주 1잔, 하루에 요 정도까지는 간 대사 능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약간 이견이 있어요. 하지만 담배는 이견 없어요. 담배 괜찮다고 말하는 의사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술은 약간 좀 적당량의 술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혈당이나 인슐린이나 고지혈증, 중풍, 심근경색이 흡연과 음주에 관련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은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반복적인 이야기가 어떠한 근거 때문에, 어떠한 의학적인 배경 때문에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내 생활습관에 적용하기 좋을 것 같아 의학적인 근거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 시간에는 중요한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당, 과당은 피해야 되죠. 음료수 피하세요. 음료수 피하세요. 설탕, 빵, 국수는 안 됩니다. 반찬이 중요하고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간은 식초로 하시고 생선하고 두부, 계란 흰자 꼭 드세요. 고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채를 놓치지 않는 게 좀 중요한데 칼륨 섭취에 주의하시고요. 칼륨 수치가 야채로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위해서 적당량의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BC군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골고루 드시고요. 과식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식사 때마다 한 수저에 내 나이별로 씹는 거를 하세요. 자, 반찬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고 나물, 야채 반찬 먼저 천천히 내 나이만큼 씹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 계란 흰자, 생선, 고기는 어떤 게 좋다고요? 맞아요. 닭고기 드시면서 천천히 다 드시고요. 마지막에 밥은 어떤 게 좋다고요? 찬밥 혹은 코코넛유를 섞은 밥. 간식은 안 드시는 게 좋긴 한데 투석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땅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추천이고 식사를 거르실 거면 사과나 배 같은 단단한 과일을 좀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앉아 계시라고요? 아닙니다. 식사하시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시든지 집 안에서 돌든지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식후 30분은 빈속 1시간 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어질 염려가 있다라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가 관절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요. 요즘에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페달만 있는 자전거도 있으니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투석 환자분들 건강 강좌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투석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투석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기 위함이니 건강한 생활 통해서 가족들도 보고 좋은 소식도 듣고 재밌는 것도 보면서 지내기를 꼭 응원 드리고 그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은기내과에서 이 혈관 투석하는 이 투석혈관만 전문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혈관외과 의사 김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